관상학적으로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요. 바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 아래에 있는 눈꺼풀인 자식궁과 그리고 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자식이 잘 되는 여자의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요, 바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 아래에 있는 눈꺼풀인 자식궁과 그리고 유방입니다. 그럼 여자의 관상 중 자식이 잘 되는 자식궁과 유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식궁인 두 눈 아래에 있는 눈꺼풀입니다. 이곳은 마치 뇌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고 좌우가 길고 약간 도톰하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와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식궁은 약간 도톰해서 뇌가 옆으로 누워있는 듯한 모양이어야지 좋은 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살집이 풍만하고 피부의 혈색이 좋으며 더불어서 인중의 골이 뚜렷하면요, 반드시 귀한 자식을 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눈 부위가 꺼지지 않고 자식궁이 밝고 윤이 나면요, 모든 자식들이 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자식궁에 주름이나 점, 사마귀 등이 없어야지 좋은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 부위가 쑥 들어가서 자식궁의 부위가 움푹 들어간 그런 자식궁은요, 좋지 않은 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 부위가 움푹 들어가 누당인 눈물샘이 깊이 꺼져 있으면요,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랬습니다. 자식궁에 검은 사막이나 검은 무늬가 있으면요, 늙어서 자손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검은 점이나 주름은요, 자식을 극하는 형상이므로 심할 경우 자식을 직접 키우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운세를 볼 때 자식궁의 색깔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자식궁의 색이 어둡거나 탁한 것은 좋지 않은 관상으로 봅니다. 여성이 자식궁이 너무 검거나 탁하면요, 자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관상학에서는요, 자식궁을 볼 때는요, 인중과 귓바퀴와 그리고 입을 참고해서 같이 보라 그랬습니다. 코와 입 사이에 골이 진 인중은요, 위보다 아래가 더 넓고 깊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인중은요, 대나무를 반쪽 쪼갰을 때 파인 홈처럼 곧고 분명하다면 자식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요, 부모의 이름을 이 세상에 떨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귓바퀴는요, 두텁고 늘어져 있다면 자식이 반드시 부귀공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귀는요, 신장의 상태가 반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귓바퀴가 얇고 평평할 경우 선천적으로 신장의 기운이 약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입의 모양이 뾰족하게 나오면요, 또한 자식을 슬하에 두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의 복량을 받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서 외롭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유방입니다. 유방은 두 번째로 자식의 운기를 보는 부분입니다. 유방은 아기를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방은
자식의 운기를 보는 그런 중요한 부위로 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유방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유두의 색이나 크기를 통해서 자식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빈부와 귀천 또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유방은 크고 살집이 있어야 좋다고 그랬습니다. 유방이 크고 풍만해야지만 자식이 부귀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체구가 크면서 유방이 극히 작은 그런 사람은요, 성격이 차갑고 예민해서 주위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방은요, 단순히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방이 실하고 살이 있어서 풍만해야 재물복과 자식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유방이 극히 빈약하고 살이 없으면요,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해 어렵게 산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방이요, 크고 풍만하면서 유두가 탄력이 있다면요, 반드시 훌륭한 자녀를 많이 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관상사인 마이상법에서는 유방은 부드럽고 나긋나긋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방이 부드러우면 자녀가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 유방이 거칠고 단단하면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방은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윤기가 있어야 좋은 유방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상사인 유장산법에서는요, 유방은 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로로 유방이 긴 모양을 하고 있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즉 유방은 풍만하고 넓으면서 세로로 길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유방이 크고 길면요, 슬하에 모든 자식이 귀하고 부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유방은 부드럽게 아래로 들이운 듯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방이 이와 같다면 본인의 복은 물론 자식 복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유방의 모양이 뾰족하게 위로 솟은 모양을 하고 있으면요,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관상서인 면상비급에서는요, 유방이 가슴 옆으로 넓어 보이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즉 유방이 바깥쪽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방이 가운데로 모이고 앞으로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유방은 좋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엉덩이와 더불어서 유방이 앞으로 뾰족하게 나오면요, 부부간에 서로 자기 의사를 너무 강하게 표시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복이라고 하면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럴듯한 직업을 갖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흔히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이 치는 자식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 스스로가 자기의 앞가름을 훌륭히 해내는 그런 자식을 두는 겁니다. 결국 자식복이 있다는 것은요, 자식이 자신의 원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이고 부모에게 근심을 안 끼치는 것이 진정한 자식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